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 그렇네요. 일전에 한번 왔는데 네, 요 핫스팟. 네, 핫스팟. 그때 휴가 가셔가지고 아, 예, 제가 너무 뵀어. 다른 분이 다른 하셔서, 분이 예. 이런 오늘 새해 들어 처음 뵙게 됐는데요, 의원님.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새해 예,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짧고 굵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카메라 우리 시청자분들과 눈을 맞추시려면 이 카메라에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우리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거? 가까울수록 좋죠. 이게. 그렇습니까? 이거 딱 맞대고. 어색하네. 어색하네. 네, 박종현 스팟은 이렇게 또 가깝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아까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 네. 예, 날아가셔서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게 되는 미소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 셔틀 외교 안착화되고 있는 이 현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연초에 중국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원래 일본 갔다 와서 중국 가기로 돼 있었던 건데 중국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네. 일본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양국이 다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위치가 된 거죠. 이런 어떤 지금 국제 정세나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백분 활용하고 있고 또 매우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외교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중국 가셔서 지금 중일 간에 지금 아주 안 좋잖아요. 관계가 아주 경색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막 수출 규제도 하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일본을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엉클어졌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 시켰거든요. 네. 그런 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력이다. 네, 유능함이에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했다. 공군 1호기 이륙했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렇죠. 제 지역구에서 출발을 하셨는데 서울공항이긴 하지만 제가 배웅을 못했는데 거의 제 지역구예요. 거기가.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일본 또 이제 소도시 도쿄가 아닌 나라현 네. 일본 총리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여러 가지 SOS를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중한 얘기, 그러니까 중국에 다녀오신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 이게 있었는데요. 성과가 있었습니다. 많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한중 관계가 아주 많이 엉클어졌었죠. 그럼요. 이 그 편중 외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외교였었죠. 그건 그대로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왔고 우리 기업들도 부담으로 왔고 결국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됐던 건데요. 지난번 작년에 이제 경주 에이펙 때 만났고 2달 만에 다시 만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해당 국가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여는 것인데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 그러니까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또 여러 가지 셀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훨씬 더 호감도를 높이는 그런 외교 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다 능력 아니겠어요? 그게 다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교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외교 천재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기업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중 관계가 경색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중간재와 네. 소비재를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건이 잘 안 팔려요. 윤석열 정권 때. 예. 그리고 알게 모르게 이제 중간재 같은 경우에도 네. 야 국산화해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그 중국은 서류 한 장 없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국가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급감했잖아요. 30년 동안 대중관계, 대중무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흑자 국가였는데 그것도 큰 폭의 흑자 국가였어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적자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중국 방문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우리 기업인들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기업인들의 기대까지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지금 조금 전에 출국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근데 예? 이제 이번에 도쿄가 아니고 나라현에서 이거 합니다.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현에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 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총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것도 경주죠. 그 나라연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했거든요. 네. 경주에서 만나서 예. 이제 나라에서 만나자. 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제 국가 균형 성장 과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럼요. 지금 우리도 국정 과제잖아요. 네. 이런 외교도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 성장의 하나의 어떤 이 계기로 삼겠다. 뭐 이런 의지도 있는 것 같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라현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 아닙니까? 네. 거기서 10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정치적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시진핑 정상회담 때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때 경주에서 선물로 받았던 네. 그 샤오미 폰. 핸드폰으로 그걸 개통해 가서 셀카를 찍으면서 네. 호감도를 높인 거 아닙니까? 신뢰를 높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정치적 기반, 고향 여기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또 양국 정상의 신뢰를 네. 훨씬 더 높이는 그런 또 계기로 활용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도 아주 훌륭한 외교술입니다. 외교술을 보여주고 있다. 자, 1박 2일 방일 일정 제가 주목을 해보겠고 상대에 대한 어떤 존중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그거 존중을 해줘야 또 역시 존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걸 통해서 또 신뢰는 높아지는 외교가 거고요. 주고받기인데 거기서 네. 우리가 또 얼마나 신뢰를 챙기는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고 자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도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 오늘은 끝날 수 있을지 이것도 참 조마조마합니다. 내야죠. 그 지난번 재판 보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 복장이 터졌잖아요. 혀가 짧아가지고 빨리 이제 못 읽는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 의사결정을 이제 합법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는데 재판에서 나는 필리버스터하는 경우는 글쎄요. 저는 처음 봐요. 아유 다들 진짜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아주 화가 많이 나던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 김용환 그 변호사. 네. 나 이름 김용현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사. 예. 무슨 뭐 훌륭한 전략이었다 이런 식으로 막 뭐 유튜브에 나가서 그러고 있던데요. 예. 이렇게 지금 시간을 끄는 이유가 법원의 인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법원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설 직후쯤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지기현이 선고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은 선고가 또 한참 미뤄질 거 아닙니까? 갱신이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미루기 위한 연기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극우 세력, 윤어게인 세력들을 결집시키겠다 하는 얄팍한 계산. 이런 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런 정치적 행보 아니냐, 그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늘 지기현 판사가 이거 결론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심 공판 끝내야죠. 지금 재판부에서는 오늘 끝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끝내고 밤까지 해서 다 끝내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8시간 10시간을 김용현 변호인이 하는데 우리 국민들 못 참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지금 물리적 시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오늘 끝내도 지금 설 전에 선고까지 하기가 빠듯하거든요. 지금 피고가 지기현이 맡고 있는 피고가 8명인가요? 네, 8명이죠. 이거 다 모아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판결문 다 쓰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이 부분 오늘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어제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 기소를 한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기에 대해 징역 15년을 내란 특검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뭐 최후 진술에서 뭐 울먹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아니 뭐 단전 단수가 이제 어떤 그 증언이나 또는 그 CCTV 영상 화면을 통해서 다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계속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직권 남용, 뭐 위증 이런 것들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했던 행위에 비추어 보면 네. 뭐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도 뭐 한덕수도 15년 받았는데 이게 단전 단수라고 하는 것이 그 정보를 차단하고 여론을 통제하고 어떤 통신 관련한 핵심 시설들을 다 무력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계엄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행위거든요.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이상민 이 사람이 했던 행위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말로 중요한 일을 도모를 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이 내란 요 재판과 관련해서 이상민의 중형 선고는 그건 뭐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구형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이 많은 시민분들이 15년 이것도 너무 또 약한 거 아니냐 구형 자체가 물론 그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에요. 맞아요. 정서예요. 정서고.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좀 무너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구형이라도 좀 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받아 안아서 물론 그 양형 기준이나 뭐 구형 기준이 있겠지만 이거 약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재판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오늘 이 구형까지 있을 수 있을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진짜 화병 날라고. 자, 좀 릴렉스 하시고요. 릴렉스 하시고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네네. 선출됐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당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 결론은 내려졌습니다만 김병기 의원이 뭐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뭐 절차니까요.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의 입장 뭐 당 대표도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사안들을 숨기거나 또는 뭐 봐주거나 뭐 이렇게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드러난 사실에 맞추어서 또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당헌 당규에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에 의해서 뭐 이렇게 밝혀진 사실 거기에 맞는 어떤 뭐랄까 징계 뭐 징계가 됐던 뭐가 됐던 그렇게 처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윤리심판원에선 제명. 하지만 이게 최고위도 거쳐야 되고 의총까지 가야 되는 상황. 물론 또 재심 청구가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것 같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이런 말씀도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병기 전 대표께서 되게 억울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그 뭐 10몇 건인가가 고발이 돼가지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고 있고 다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 무슨 뭐 경찰이 무슨 뭐 봐주기 수사를 한다거나 뭐 은폐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국민의 관심도 아주 높고 그러니까 수사를 좀 보고 판단해 달라고 하는 뭐 요청도 있긴 합니다만은 또 당은 또 국민의 어떤 눈높이 또 국민의 요구 또 당원들의 어떤 뭐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또 당원 당규의 어떤 절차 규정된 절차도 있기 때문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잘 판단해서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윤리심판의 제명 결정은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절차가 더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운 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웃을 일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지명됐을 때 이 인사권자 대통령의 네. 어떻게 보면 통합 의지 네. 또 실용 네. 의지 이게 네. 좀 보였다는 인사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보도가 나오고 또 의혹 제기가 된 걸 보니까 여러모로 국민이 또 걱정 많이 하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뭐 양극화 문제랄지 어떤 격차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론이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분열되어 있잖아요. 더구나 네. 그게 12.3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 조금 더 심해졌는데 이 문제를 그냥 안고 갈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통합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에도 그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인사에 있어서도 처음 들으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좀 매우 당황스러운 인사를 하신 건 맞아요. 의원님도 딱 듣고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죠. 처음에 이해운 그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첫 느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맞아요. 거라고 여의도가 봅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네. 운동장도 넓게 쓰고 있는 인재들은 다 풀로 이렇게 활용하시겠다. 파란색만 그게 할수 없는 거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 통합을 좀 촉진하는 네. 또 그런 길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한편 뭐 이해가 간다 이런 또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는 의혹들이 네. 과연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애초에 생각하셨던 그런 국민 통합의 어떤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 네. 거둘 수 있을까라는 데 있어서 지금 의심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론조사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여론에도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저께 네. 갤럽인가요? 조사에서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네. 여론에서는 아주 뭐 상당히 나쁘던데. 이해운 후보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들 특히 뭐 청약 관련된 의혹 뭐 40억 차이가 얻은 걸로 뭐 추정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장남 결혼했는데 그걸 바로 신고 안 하고 올려가지고 가점 74점 받아서 강남 아파트 분양받아서 차익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불법으로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는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평가 이런 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 재경위 소속이시니까 인사청문회 뭐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보시는데 청문 일정이 아직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9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잡혀 있습니까? 네,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청문회를 위한 증인이 채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뭐 증인 없이 할지 또는 조금 미뤄질지 그건 오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이제 불러서 하려면은 19일은 이제 안 되는 것이고. 뭐 그래도 뭐 그건 양당이 또 합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증인을 죄송합니다. 네. 증인을 한 30명 정도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제가 우리 간사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데 그 30명에는 가족이 들어 있는 모양이에요. 가족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국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하게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금도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까지 청문회장에 불러올 일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문제들은 충분히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가족에 대해서 증인 채택 문제가 좀 여야 간에 합의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고 오늘 10시에 지금 예고는 되어 있는데 그 청문 일정과 증인 채택을 위한 상임위가 지금 10시에 예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공지가 떴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재경 의원들 오찬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뭐 오늘 질문 주신 것들과 관련한 예. 여러 의견들이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모아진 의견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다 대표께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대표께서 또 다 그 의견들을 일단 다 모아서 수렴해서 예, 필요한 조치들은 또 취해 가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경 의원들도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보고 있으니 예. 청문회 어떻게 보면은 뭐 통과 의례처럼 본다. 이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이 정도까지 의혹들이 많은 또 제기가 되었고 또 보도도 되었는데 그냥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국회의 역할, 네. 국회는 어쨌든 행정부 국무위원과 관련한 인사 요구안이 오면은 검증하는 게 기본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본 임무에 충실할 겁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인사의 취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예. 뭐 우리 재경 의원들, 이렇게 민주당의 재경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가 조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건 그래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 여론을 잘 듣고 있고 네. 뭐 그냥 뭐 넘어갈 일이 아니다. 곤혹스러운 입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강훈 씨가 지금 법원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좀 보이네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기자회견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그 배우로 그 의혹을 받고 있어서 영장 청구까지 됐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신청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청구를 했어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어저께인가요? 뉴스에 그거 나오던데 그 주말 집회에서 네. 막 자기 그분 표현에 감방 여러 번 갔다 온 것도 막 자랑하시고 예. 이번이 가면 뭐 네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번에 갔다 오면 대통령 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 되고 싶어서 저번에 자격도 안 되면서 대통령 출마 선언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네요. 예. 감방 갔다 오셔서 대통령 하시면 되겠네요. 본인 말처럼 본인 말처럼 해봐라. 예. 아니 대통령 갔다 오면 대통령 된다고 하니까. 네. 심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2종합특검법 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 필리버스터도 지금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필리버스터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 옛날 우리가 야당일 때도 해봤지 않습니까?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정말 국민들이 들어줘야 효과가 그렇죠. 있을 건데요. 이걸 남발을 하니까 국민들이 듣지를 않아요. 더더욱이나 이게 필리버스터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내용도 지금 보면은 뭐 동호 반복이 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국민들이 무관심한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효과 없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또 만나 보면 그 자당의 의원들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해 못하 지도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이해 못하겠다. 알잖아요. 뭡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지역구를 갖고 있고 듣겠네요. 유권자들 만나고 또 뭐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할 텐데 그거 핀잔 안 듣겠습니까? 그거 뭐하러 하냐 이런 이야기 안 듣겠습니까? 그렇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앉아 있는 건가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필버를 할 거면 또 좀 의원들도 좀 많이 앉아서 뭐 그렇게 해야 저 사람들 진짜 문제 제기하는구나 진심으로 문제 제기하는구나 이렇게 될 텐데 보여질 텐데 본인들이 신청하고 자당의 의원이 필버를 하고 있는데 의사당은 텅 비어 있어요. 안 앉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더 많이 앉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 국민들이 진정성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또 15일에 목요일에 또 필리버스터를 볼 가능성이 크다. 걱정됩니다.
이 국민들이 또 지켜보는 것도 참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아니, 안 지켜봐요. 안 지켜봐. 이런 뉴스 나오는 것조차가 뉴스는 좀 스트레스 불편하죠. 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 현안들 정리를 해봤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뭐 6월 지방선거도 있지만은 지방선거 크죠. 큰 선거입니다. 큰 선거가 진행돼서 그리고 중요한 선거. 중요한 선거.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동력을 계속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분기점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 합니다. 네, 막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오는 5월 말에 또 한번 큰 선거가 예정돼 있죠. 바로 이제 국회의장 선거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의원님 이름이 계속 또 하마평이 오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회가 이번 이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국회가 정말 중요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시게 되었고요. 갈수록 이제 단순한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왔던 어떤 정치 경험이나 어떤 과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뭐 준비도 하고 또 좀 뭐 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이제 국민들께서 국회를 이제 정말 중요한 곳으로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인식을 하셔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또 막중하다는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국회 또 어떤 뭐 이 비전 이것도 생각하고 계신지 살짝 공개 좀 그건 뭐 다음에 한번 좀 시간을 길게 갖고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 국가의 어떤 규모, 국력 이게 엄청 커졌잖아요. 뭐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뭐 국방력이니 민주주의 지수니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종합국력 뭐 5위, 6위 지금 뭐 이루고 있고요. 어떤 중견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도 과거하고는 비할 데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진 대한민국의 국회가 주도하는 어떤 국회 어젠다, 우리 사회의 어떤 통합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회 어젠다가 필요하다. 그런 리더십이 이제는 발휘될 때가 됐다. 국회의장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현 의원님과 오늘 현안과 함께 또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다음에 모셔서 진짜 국회의장 준비하시는 그 사안도 들어보도록 하고,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좀 뭐 많이 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우리 여러 가지로 좋은 지금 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우리 사회가 뭔가 좀 해보자라고 하는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이건 뭐 좋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민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혁신을 통한 어떤 성장들이 골고루 퍼져서 더불어 함께 사는 또 민생까지도 이렇게 챙겨지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세워놓은 이 국정 과제는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촉진하는 그런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